이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타겟팅, 소위 세그멘테이션, 고객 세그먼트 이런 고정관념을 전부 버리고 백지에서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다음으로는 토핑 경제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은 우리가 만든 상품이 히트 상품이 되는 것이죠. 마라탕, 요아정, 버블티, 이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인데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본품보다 토핑에 돈을 더 쓰는 상품들이다. 저는 저 크록스라는 신발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데요. 크록스가 핫한 이유는 신발이 예뻐서가 아니라 신발에 꼽는 지비츠라고 부르는데 저 장식품들이 너무 다양하고 예뻐서 나름 저것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왜 토핑 경제가 이렇게 커지는가? 저는 두 가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효능감 때문이다. 효능감이 에피커시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트렌드 연구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람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 역설적인 모순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조의 감정입니다. 누군가 다 하고 있으면 나도 따라가고 싶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 이렇게 유행이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차별화의 욕망이 있습니다. 나만의 것을 찾고 싶어 하는 욕망이 이거 되게 모순되죠. 어떻게 따라가면서 나만의 것을 찾을까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것이 토핑이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대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와 트렌드 연구하고 있는 김난도라고 합니다. 저는 소비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을에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봄에는 조금 다른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해보면 역시 트렌드가 가장 민감하고 빠른 영역은 유통 영역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접점이고요. 또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수많은 좋은 컨텐츠와 상품들이 소비자까지 가려면 유통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돼서 유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하나, 오프라인에서 하나 골라서 저희가 사례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마켓컬리하고 더현대서울이라는 백화점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골라서 연구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K 브랜드와 관련된 세미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유통혁명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오늘 그 얘기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써오고 있습니다. 17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쉬지 않고 잘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뉴트로라든지 가심비, 언택트, 미닝아웃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발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5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키워드, 오늘 제가 그 기조 강연 섭외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야 진짜 우리 K의 시대에도 정말 딱 들어맞는 키워드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오늘 정말 수많은 재미있는 사례들 많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이런 K의 시대에 글로벌 K 유통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트렌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키워드는 늘 그렇듯이 10개인데요. 이번 10가지 키워드는 저희가 2025년의 경제 상황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내수 경제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요새 아주 안 좋은 통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냥 느낌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백화점 사장님을 만났었는데 그분 요새 경기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옷을 안 사요.
다 맛집 가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대규모 식자재 유통하시는 대기업 대표님을 만났는데 요새 또 외식 많이 하니까 경기 괜찮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요. 다 옷만 사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부 서로 쳐다보면서 도대체 요새 잘 되는 데는 어디야?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진한 내수 내년에도 그대로 갈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까? 답은 오늘 얘기할 다양한 K들의 외국 시장, 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또 문화적 수출 이런 것들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트렌드 연구를 오래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내년이 올해보다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에 집중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경향성을 반영하는 트렌드 키워드 저희는 미시적 키워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미시적 키워드로서 아보하, 토핑 경제, 무해력, 원포인트 업 같은 키워드를 만들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고 인구도 바뀌고 또 우리 특히 요새 기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수를 저희는 거시적 변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런 거시적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키워드로 저희는 페이스테크,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그리고 공진화 전략이라는 5가지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세미나 제안을 받고 그렇다면 이 5가지 키워드 중에 뭐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 K가 붐을 맞고 있지만 사실 아직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그래 요새 새로운 변화 속에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을 조금 어떻게 잘 넘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생각해서 제가 처음 생각한 키워드가 올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저희가 항상 트렌드 코리아의 1번 키워드는 저희 생각에 내년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고 중요한 키워드를 1번에다 항상 둡니다. 그걸 저희는 별이 키워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K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 수많은 수출 기업들이 또는 방한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될 키워드를 오늘 일단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에 1번 키워드로 옴니보어라는 키워드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옴니보어는 조금 단어가 어렵죠. 사전에서 지금 찾아보시면 잡식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동물은 초식을 하거나 육식을 하거나 하는데 우리 인간은 다 먹죠. 그래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건 거의 다 먹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존재를 잡식성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이걸 영어로는 옴니보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 단어를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보통 예전에 브루디에라는 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계층이 높고 뭐 상류층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아주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반면 일반 민중들은 대중문화 조금 쉽다 그럴까요? 수준이 이제 좀 쉬운 문화들을 향유한다. 그래서 문화적 취향조차도 계급 따라 갈린다. 이제 이런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클래식 뭐 조성진, 이문찬 씨 공연이 있으면 뭐 거의 1초 안에 티켓이 예매될 만큼 많은 분들이 하고요. 또 뭐 소위 부유층이나 뭐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도 임영웅 씨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걸그룹 노래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의 문화적 취향이 굉장히 뒤섞이는 현상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취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학자들은 옴니보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 단어를 한번 이번 기회에 더 폭을 넓혀보자라는 생각에 소비생활,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집단의 특성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자기 취향대로 소비하는 소비자를 옴니보어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이 뭐 연령 따라, 성별 따라, 소득 따라, 지역 따라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엄격히 좀 구분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년도 미스 유니버스 대회 한국 예선에서 베스트 드레서상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 몇 살이었을까요? 대략 뭐 26살 뭐 이 정도 생각하실 텐데 43년생이 이번에 그 베스트 드레서 이번에 본선에 진출하시려다가 아깝게 떨어졌다 그래요. 저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꾸미고 항노화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샐러드 누가 제일 많이, 어느 연령대에서 제일 많이 소비할 것 같으세요? 뭐 이제 건강에 신경 쓰는 30, 40대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신한카드 빅데이터 보니까요, 10대, 20대가 더 많이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령을 가지고 생각하는 소비의 전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그 스포츠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 야구 같은 스포츠는 뭐 이제 남자들 주로 보러 가는 스포츠였는데 아닙니다. 요새 야구장은 여성이 더 많고요. 여자 프로 배구, 남자 프로농구 뭐 이런 쪽에서는 여성 팬이 거의 70%에 이를 정도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패션 쪽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더현대서울 연구할 때 보니까 보통 우리 백화점은 2층, 3층은 여성복이 주로 있고요. 뭐 5층, 6층은 남성복이 있어서 굉장히 확연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 더현대서울 백화점 보니까 2층이 여성복인데 거기도 엘리베이터 주변에 남자 옷 많이 팔고 있고요. 3층에 올라가면 남자 옷이 주로인데 거기서도 여성 옷 브랜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이제 데이트하러 온 친구들을 배려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넘어서 뭐 들어보셨죠? 젠더리스, 젠더 플루이드 이런 개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브랜드들은 남성복, 여성복 개념이 아니고 그냥 사이즈 개념으로 같은 스타일로 같이 입을 수 있게 하고요. 현대백화점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예전에는 그 상품 매입하는 MD팀이 남성복팀, 여성복팀, 아동복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클래식팀, 컨템포러리팀, 유스팀, 액티브팀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의 구분도 제일 중요한 패션 쪽에서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지요. 뭐 이렇게 보면 우리 그렇지 뭐 그런 변화가 많이 생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1번 키워드에 놓은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지금부터 드릴 말씀 때문이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수출을 하거나 상품 개발을 하거나 또는 마케팅을 할 때 항상 첫 출발은 이 제품, 이 서비스를 내가 누구한테 팔 거냐라는 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뭐 전 국민한테 다 팔면 좋겠지만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가면 우리 아까운 마케팅 자원이나 제품 개발 능력이 퍼져버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팔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겟을 일단 선정해야, 그죠? 예를 들어 내가 혼수 제품을 마련했다. 타겟을 누구로 정해야 될까요? 보통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자원을 거기다 쓰는 거죠. 이 연령대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델을 선정하고 이분들이 제일 주로 보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매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를 퍼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매출이 확 올라야 되는데 이게 흐려졌다는 거예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완전히 크게 줄었습니다. 예전에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혼수를 마련해서 혼수 마련은 여성의 과업이었는데 요즘은 반반 혼수라고 해서 둘이 상의해서 많이 결정합니다. 또
가장 직장 생활 열심히 할 때라서 바쁘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60대 여성이 대신 구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혼수 20, 30대 여성 이렇게 하고 마케팅하면 결혼 생각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만 메시지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타겟팅, 소위 세그멘테이션, 고객 세그먼트, 이런 고정관념을 전부 버리고 백지에서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구글 코리아에 계신 마케팅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 책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옴니버에 너무너무 공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구글 코리아는요, 이제 유튜브나 구글이 이제 광고 회사잖아요, 사실. 광고를 주고 계신 광고주한테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한답니다. 요번에 뭐 그 해당 타겟, 예를 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들은 어떤 컨텐츠를 제일 많이 받고 어떤 구매를 제일 많이 했고, 뭐 이런 소위 고객의 구매 여정에 관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계속 제공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패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형화가 어렵다. 그래서 몇 살 때는 뭘 좋아하고, 뭐 남성은 이걸 좋아하고, 이런 식의 패턴이 무너지고 그냥 사람들 꽂히는 대로 막 산다, 자기 취향대로. 그래서 이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리포트 드리기 어려운 시대가 왔는데, 그 이 옴니버라는 키워드 보고 나니까 저희가 굉장히 공감이 간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렇다면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제 많은 K 브랜드를 외국에, 또 이제 외국인에게 이제 판매해야 되는 분들도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타겟팅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고요. 오늘 이 키워드 관련해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G라는 개념입니다. COG는 Center of Gravity라는 개념입니다. 중력의 중심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클라우제비츠라는 전쟁학자가 우리 전쟁사에 읽어보면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뭐 300명의 작은 군사가 몇만 대군을 무찔렀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옛날에? 그 몇만 명을 다 무찔른 게 아니고요. 몇만 대군이라도 결국 핵심 COG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무력화시키면 아무리 많은 군사더라도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COG를 타격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우리 장기 둘 때 왕을 잡으면 아무리 말이 적어도 이기죠. 이제 그런 개념을 클라우제비츠는 제안을 했는데, 이걸 이번에 타겟팅, 마케팅 개념에도 좀 활용을 해야겠다. 우리의 COG를 찾아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맥도날드 마케팅을 내가 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를 타겟으로 하시겠습니까? 햄버거는 애들 좋아하지 않아? 고등학생들, 그 10대 후반 얘네들 한번 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거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의 마케팅 퍼포먼스를 조사해 보니까 100 나왔대요. 무슨 뜻이냐면 10억 들여서 마케팅 했더니 딱 10억 원 매출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케팅을 안 하는 게 낫죠. 사람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그 인공지능 회사하고 협업해가지고 맥도날드의 COG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7개 COG를 찾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맥도날드에서 생일 파티 했던 좋은 기억이 있는 친구, 또는 어릴 때 여러분 해피밀이라고 기억나세요? 해피밀 사면 인형을 꼭 줬어요. 저희 아들도 어릴 때 해피밀 사달라고 노래를 불러서 사줬더니 인형만 갖고 햄버거 안 먹고 쓱 버리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되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해피밀 인형에 미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7개인가 되는 COG를 찾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들 지금 30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릴 때 해피밀 좋은 기억 가지고 있던 사람이 30대니까 이걸 10대한테 마케팅하고는 이 그룹은 완전히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지금 좋아할 만한 굿즈를 해피밀 기프트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마케팅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심적인 타겟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20대 후반 남학생 이렇게 가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오픈 AI는 분기별로 COG를 다시 제한해 준대요. 그래서 계속 바꿔가면서 고객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는 영원히 뭐 20대를 위한 브랜드야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 20대들 10년 후에 다 30대 되고 나면 어디다 타겟팅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오늘 K 브랜드 수출에서 화장품이 굉장히 중요한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화장품 브랜드들이 대체로 연령으로 타겟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고객과 함께 1년, 2년 지나면서 브랜드들이 늙어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충성 고객인 30대를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우리 20대로 타겟을 잡아야 되는지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령에 따른 또는 심지어 성별에 따른 요새 남성들도 색조 화장 아주 많이 하고요. 연령에 따른 구분도 되게 사라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전통적인 세그먼테이션에서 취향과 또는 이게 버티칼 몰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요새 유통들이 굉장히 다양한 버티칼 몰들이 있는데 거기 취향 따라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신사에 꼭 20대만 있지 않다. 저희 조사해 보면 40, 5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신사가 갖고 있는 그 스타일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버티칼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전통적인 데모그래픽하다고 하죠. 인구학적인 기준에 맞춘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좀 지양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키워드가 옴니보어고요. 이건 뭐 꼭 K 브랜딩뿐만이 아니라 이제 25년 이후 마케팅을 하실 때 꼭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키워드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토핑 경제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은 우리가 만든 상품이 히트 상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줄을 서고 번호표를 뽑고 이런 상품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그랬던 상품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 마라탕, 요아정, 버블티 이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인데 이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본품보다 토핑에 돈을 더 쓰는 상품들이다. 저는 저 크록스라는 신발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데요. 크록스 다들 아이들 신는 거 보셨죠? 저게 신어보면 제가 볼 땐 착용감도 별로고요. 모양도 이쁘지 않습니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는 뭐 어글리 슈즈라고 그랬나? 아무튼 너무 못생겼다.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매출이. 최근엔 정말 핫합니다. 크록스가 핫한 이유는 신발이 예뻐서가 아니라 신발에 꼽는 지비츠라고 부르는데 저 장식품들이 너무 다양하고 예뻐서 나름 저것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는 여러분 피자의 이름을 토핑으로 정합니까? 도우로 정합니까? 보통 토핑으로 정한다. 페퍼로니 넣으면 페퍼로니 피자고 베이컨 넣으면 베이컨 피자예요. 사실은 토핑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피자에서 이름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경제를 토핑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게 반드시 비단 뭐 피자나 요아정의 문제는 아니다. 거의 요새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토핑 경제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꾸미는 겁니다. 요새 꾸꾸꾸라고 꾸안꾸는 안 꾸민 듯이 꾸미는 걸 꾸안꾸 이게 사실은 패션의 지향점인데 아니다. 요새는 대놓고 꾸민다. 그래서 방금 신발 꾸미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 백팩 보셨어요? 정말 키링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백 꾸미는 거 뭐 제가 제일 놀란 게 뼈도락지가 나면 거기다가 밴드를 안 붙이고 다이소에서 이 스티커 붙여가지고 별표 스티커 붙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 꾸몄다고. 뭐 요새 뭐 타투나 문신, 네일 뭐 아무튼 꾸미는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런 그 디테일은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 특히 한국에 이제 관광 오면 저는 홍대 앞이나 명동에 이제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외국에 왔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느낌으로 여기를 걸을까 뭐 이제 이런 기분 많이 받거든요. 생각하는데 보면 아까 뭐 화장품 말씀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프랑스 가면 에펠탑 한 번씩은 들려야 되듯이 한국 오면 K 뷰티, K 꾸미기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꼭 해야 되는 필수 관광 상품처럼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최적의 상품이 중요해졌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 키워드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이제 옴니버어 때문에 타겟팅이 굉장히 정밀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새 22.5C1 파운데이션이 나왔대요. 남성분들은 감이 없으실 텐데 그 여성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보통 22 아니면 24, 26 이렇게 두 자리로 올라갔었는데 요새는 그거 갖고 성에 안 찬다는 거죠. 22.5 거기다 쿨톤, 원톤, 나는 쿨톤 그 다음에 1호, 2호, 3호 그래서 자기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내라. 저는 과거에 화장품이 브랜드 위주의 구매를 할 때는 뭐 에스텔로더, 랑콤 뭐 이렇게 거대한 외국 브랜드나 아주 대기업 브랜드를 좋아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중소기업 브랜드 특히 올리브영 같은 유통업체 이런 데들이 확 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객들이 몰라 그건 우리 엄마는 우리 이모는 저런 비싼 브랜드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브랜드보다는 내 피부에 딱 맞는 상품이 필요해. 그게 뭐 톤이 됐건 건성지성 뭐가 됐건 그래서 기초든 색조들을 구별하지 않고 나에게 딱 맞춘 상품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구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이것저것 발라보면서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원 브랜드 샵이나 백화점보다는 이제 올리브영 같은 곳들이 훨씬 그 젊은 아가씨들의 성지로 떠오르고 그거에 잘 맞춰서 타이밍 맞게 발빠르게 새로운 제품들을 낼 수 있는 중소 화장품 회사들이 약진을 거듭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라데이션 K에서 말씀드리듯이 그렇습니다. 나라별로 되게 다르고 피부별로 다르고 또 피부톤이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피부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그라데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딱 맞춘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낼 필요성이 아주 커졌다. 그래서 정말 소비자에 대한 조사가 또 내 타겟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딱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토핑 경제는 되게 쉬운 개념이어서 긴 설명은 필요 없는데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토핑 경제가 이렇게 커지는가? 저는 두 가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효능감 때문이다. 효능감이 efficacy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의원님들, 시장님들 선거하시는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 선거는 9대1이야. 뭐 까보지 않아도 이분이 될 게 너무너무 분명해. 그러면 사람들 투표 잘 안 가요. 왜냐면 내가 안 해도 어차피 그분 될 테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 대선처럼 막 5대5야. 누가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러면 가요. 미국도 사상 최고로 지금 중간 그 투표율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한 표 행사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가 효능감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정치에서만이 아니라 소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그냥 주어지는 상품을 구매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크록스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붙여서 더 예쁜 크록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효능감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소비자와 함께 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트렌드 연구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람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 역설적인 모순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조의 감정입니다. 누군가 다 하고 있으면 나도 따라가고 싶죠. 이건 중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대학과 달라요. 한 반이 되면 1년간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그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생활하는 이 우리 반에서 내가 따돌려진다는 게 제일 무서운 공포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한번 유행이나 열풍이 불면 정말 무섭게 분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뭐죠? 노스페이스 무슨 파카라든지 롱 패딩 이런 거 유행하면 와, 뭐 지하철 타면 정말 막 까만 김밥들이 막 서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무지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또 유행이 오래 안 가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시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비싼 걸 어머니들이 왜 척척 사주냐. 엄마 나만 없단 말이야. 이 말이 얼마 어떤 공포를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 무리를 해서라도 사주신다. 그게 동조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 이렇게 유행이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차별화의 욕망이 있습니다. 나만의 것을 찾고 싶어 하는 욕망이 이건 되게 모순되죠. 어떻게 따라가면서 나만의 것을 찾을까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것이 토핑이다. 그러니까 크록스가 유행하면 오케이 나도 크록스는 신었지만 대신 여기다가 내 토핑은 내가 이쁘게 해서 나만의 가장 예쁜 상품을 만들 거야 하는 토핑. 그래서 고객에 효능감을 주고 고객과 함께 커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고민해야 한다 하는 것이 토핑 경제이고요. 예, 그 다음 키워드가 이제 오늘의 가장 주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듯 이 K가 아주 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K는 오늘은 상품이 주로 나왔지만 컨텐츠 쪽에서 사실 훨씬 더 지금 강합니다. 그 넷플릭스 보시면요, 캣츠아이라는 그 걸그룹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20만 명인가 하는 전 세계의 걸그룹 되고 싶었다는 친구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20명인가를 하고 이걸 다시 6명인가로 줄이는 그 오디션 과정을 하는데요. 이게 개펜 스튜디오라고요. LA에 있는 유명한 프로덕션이고요. 여기 트레이너나 뭐 모든 그 시스템을 보면 다들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멤버도 실제로 한 명 빼고는 전부 외국인이고요. 굉장히 다국적자들입니다. 거기 인터뷰 이렇게 보면 스태프들이 우리는 한국 사람 없이 K 시스템을 통해서 걸그룹을 선발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요. 물론 하이브가 여기 관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걸그룹이 캣츠아이라는 그룹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캣츠아이는 코리안 그룹입니까? K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K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만하게 생각해 온 적이 있다. 예를 들면 경복궁 앞에 이제 사진 찍으러 가면서 젊은 친구들 한복으로 많이 대여해서 입고 가는데요. 와, 저 한복은 저거 한복 아니다. 뭐 한복의 본질은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좀 국수주의적이랄까요. 엄격한 전통에 입각한 그런 K 개념을 많이 적용했었는데 그럼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라데이션 개념을 쓰자. 우리 손톱이나 머리 할 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색깔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바뀌는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라데이션처럼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더 널리 사람을 문화나 인간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K 개념, 이분법적인 K가 아니라 그라데이션한 K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키워드를 만들 때 저희가 이걸 책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스타일 이후로 K가 지속적으로 한류라는 열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25년 키워드가 한류예요 이렇게 넣으면 너무 식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트렌드 책이 식상한 거 키워드를 쓰기 시작하면 명성이 이제 갑자기 떨어지거나 조금 후져 보이죠. 근데 저희는 신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도 중요하다. 이거는 신선한 키워드는 아니지만 대신 지금 25년에 24년 하반기부터 가장 핫한 중요한 키워드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뚫어내려면 이 시장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마음을 크게 먹고 이번에 키워드를 넣었는데
뭐 우연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뉴스원에서 이런 성대한 행사도 열어주시고 뭐 제가 그 책 나오고 나서 해당 키워드 팔로우업을 하는데 K가 제일 많아요. 뭐 우리나라 주소 체계, 행정 체계, 아파트, 치안 뭐 지금 수출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따가 제 이후로 이제 정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거는 오히려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런가 이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더걸스 기억나세요? 원더걸스가 이제 박진영 프로듀서가 나도 세계적인 걸그룹을 갖고 싶다 야망을 가지고 진짜 선구자세요. 원더걸스를 데리고 그 당시 국내에서 정말 최정상의 인기를 데리고 있던, 그래서 한국에서 가요 톱10만 계속 나가도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미국에 갔죠. 그래서 미국에 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좋은 성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몇 해 있다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폭발을 했죠. 그렇다고 원더걸스가 싸이보다 많이 못했냐, 컨텐츠가 많이 약했냐 보면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둘의 차이는 뭘까? 오늘 유통포럼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좋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제품만 좋아서는 안 된다. 이 유통의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책으로 치면 이게 출판사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것이 책으로 나와가지고 서점에 깔리고 서점에서 독자들이 읽기 좋은 매대에 이제 누워지는 거, 여기까지가 유통인데 이건 소설이 훌륭하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성분이 좋고 멋진 화장품을 만들었어도 이게 올리브영 매대에 올라가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 갈 때는 그 허들을 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일본 같은 곳은 그 유통이 굉장히 단단하고 자국 상품을 너무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허들을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K 컨텐츠, K 상품들이 우수한 제품력 또 창의력을 갖고 있음에도 세계에서 인정받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장애가 없는 글로벌 플랫폼이 생긴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전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인기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 허들을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싸이 씨가 강남스타일을 이제 마케팅하기 위해서 뭐 해외를 방문해서 열심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 방이면, 틱톡에서 한 방이면 이제 세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플랫폼이 깔렸고 거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인기, 역량 이런 것들이 폭발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됐다. 특히 화장품이나 패션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글로벌하게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현지의 잡지나 현지의 방송국 이런 곳을 뚫어야 이제 외국 소비자에게 소개될 수 있었던 배경이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페이스북이든 장애 없는 글로벌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제품들이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뜨면서 그 안에 나온 상품들이 관심을 받고 그 안에 상품들과 배우의 관심을 가지면서 또 그 배우가 나왔던 다른 드라마가 또 뜨고 하는 식의 이 총체적인 상생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라데이션 K는 저 사실은 사람 그라데이션, 문화 그라데이션, 시장 그라데이션으로 나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K를 얘기할 때 흔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관광 온 분들, 요새 관광객 정말 늘었죠. 예, 뭐 홍대 앞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시내 다니다 보면 지도 들고 지하철 찾고 있는 가족들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개별 관광객들이 늘으면서 오면 뭐 하겠어요. 우리도 외국 가면 해당 나라 기념품 뭐 거기서 사면 좋은 것들 많이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위한 상품들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본 사례는요. 요새 그 머리 감추고 있는 이슬람 여성들 많이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서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많이 보는데
아까 뷰티 체험이 한국 관광에서 제일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홍대 앞에 미용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이제 머리를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이 히잡인가요? 이거를 벗어서 자기 머리카락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굉장히 금기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전부 룸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머리 할 수 있게 이제 해드린 거죠. 또 티르티르가 이제 파운데이션 이런 거 화장 이제 수출할 때 어느 흑인 뷰티 유튜버가 올린 거죠. 여기는 왜 흑인용이 없냐, 그죠? 흑인들 피부색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한국 화장품 아무리 좋다 해도 흑인들이 쓰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계 각국의 이제 얼굴들이 다 다른데 아까 정밀한 그 마이크로 타겟팅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철저히 고객지향적인 입장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저 입장이라면 한국에 와서 머리를 할 때 어디서 머리를 하고 싶을까? 내가 한국 K 화장품을 쓴다면 어떤 화장품을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고민을 그들 입장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그냥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래오래 비즈니스를 해오던 사람들은 이게 외국인의 입장이 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그라데이션, 요새 우리나라 이주민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한국에 이주해 오는 이주민 분들 대체로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그냥 저임금에 단순 노동 반복하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 최저임금을 낮춰야 되네 마네 이제 이런 논의에서 끝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입장을 바꿔서 외국인 식으로 생각하려면 좀 더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한국도 안 좋고 일본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은데 단 미국만 잘 나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수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창의적인 인력들이 이민을 와서 미국을 끌어가고 있다. 우리도 명색이 이제 K를 지향한다고 하면 그런 단순 반복적인 노동뿐만이 아니라 진짜 현지를 알고 현지를 이제 뚫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인력들. 현재 지금 제네시스라는 차의 브랜드의 CDO, CEO, CCO는 전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량 있는 외국인들을 한국에 많이 와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고 폭넓은 시각을 갖는 것, 저희는 그 개념을 그라데이션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발표를 마무리해 주세요라는 자막이 이따만하게 제가 지금까지 쓴 폰트 중에 가장 큰 폰트로 써 있습니다. 오늘 제 뒤로도 너무나 발표가 많아서 제가 너무 시간을 어기면 실례인 것 같습니다. 이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도 교수님 감사합니다.